63만원. 새벽 6시 30분. 출근길 지하철 안.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 대학 등록금 납부 마감 3일 전. 고3 딸아이의 수시 합격 통지서 311만원. 지난달 카드값 194만원. 이번 달 카드값 167만원. 다음 달 13일 아들 고등학교 입학금 85만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급 348만원에서 생활비 220만원을 빼면 남는 돈 128만원. 등록금을 내면 마이너스. 3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같은 월급 348만원. 생활비는 165만원이었습니다. 매달 183만원을 모았습니다. 1년이면 2196만원. 지금은 매달 모으기는커녕 적자를 메우느라 적금을 깨고 있습니다. 여보, 등록금은 어떻게? 아내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63만원. 25년을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술자리는 거의 안 갔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회사 화장실 칸막이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아버지의 25년을 무너뜨린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3년 전 마트 장보기 한 번에 8만원. 지금 같은 물건 사는데 13만원. 62.5% 상승.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2021년 1월 월세 75만원, 관리비 12만원, 통신비 9만 3천원, 보험료 18만원, 교육비 학원 2곳 38만원, 식비 65만원, 교통비 8만원, 합계 225만원 중 고정비 152만원 67.5%, 2024년 12월 월세 95만원 26.6%, 관리비 18만원 50%, 통신비 14만 2천원 52.7%, 보험료 27만원 50%, 교육비 학원 2곳 인강 58만원 52.6%, 식비 102만원 56.9%, 교통비 11만 5천원 43.75%, 합계 325만 7천원 중 고정비 212만 2천원 65.1%,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요? 2021년 1월 348만원, 2024년 12월 348만원, 영원 인상, 성과급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2021년 240만원, 2024년 영원, 회사 실적 악화. 아버지가 몰랐던 것은 고정비가 해마다 15%씩 오르는데 월급은 동결되면 3년이면 파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부산에서는 옆집 아저씨 48, 20년차 버스 기사가 딸의 대학 입학 포기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월급 342만원, 3년 전 생활비 178만원, 지금 289만원, 남는 돈 53만원. 서울 강남에서는 가게 주인 51, 15년차 분식집 사장이 새벽 3시 대출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월 680만원으로 갔습니다. 원가가 240만원에서 420만원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180만원에서 280만원이 됐습니다. 순이익 260만원이 마이너스 20만원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부장님 54, 28년차 회사원이 아들의 학원비 50만원을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사장님 49, 소규모 제조업 공장장이 직원 월급은 챙겨주고 자기 월급 120만원은 3개월째 못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친구 47,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건강보험료 38만원 체납 고지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지인 52, 학원 강사가 저녁 9시까지 수업하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배달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는 동창 50, 공무원 7급이 명절 상여금 180만원을 전부 카드값 연체 이자로 냈습니다. 제주에서는 친척 53, 민박집 운영자가 성수기 3개월 벌어서 비수기 9개월 적자를 메우다가 결국 폐업 신고서를 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료, 식비, 교육비, 이 세 가지가 모두 50% 이상 올랐습니다. 월급, 매출, 수입, 이 세 가지는 동결되거나 줄었습니다. 2023년 한 해 4,050대 가구주의 평균 저축액 2020년 월 47만원, 2023년 월 8만원, 83% 감소, 하루 평균 2,63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30대 후배는 어떻게 살까요? 후배 34,
결혼 2년차, 월급 278만원, 아버지보다 70만원 적습니다.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185만원. 왜? 자녀가 없습니다. 월세는 50만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교육비가 0원입니다. 통신비는 합산요금제 6만 5천원입니다. 보험은 실비 하나 9만원입니다. 매달 93만원을 모읍니다. 1년이면 1116만원. 아버지는 매달 적금을 깨고 있고 후배는 매달 100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시간 출근, 같은 시간 퇴근, 같은 강도의 업무. 단 하나, 아버지는 고3 딸과 중3 아들, 후배는 자녀 계획 없음.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아버지 가구 4인 가족, 고정비 212만원, 변동비 114만원, 월급 348만원, 저축 마이너스. 후배 가구 2인 가족, 고정비 102만원, 변동비 83만원, 월급 278만원, 저축 93만원, 월급이 70만원 더 많은데 빚을 지는 사람, 월급이 70만원 더 적은데 돈을 모으는 사람,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25년을 일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명절 고향 가는 것 빼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후배는 주말마다 제주도 다녀옵니다. 분기마다 해외여행 갑니다. 매달 100만원을 모읍니다. 같은 노력, 다른 결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입니다. 4050대 가구의 지출 구조를 해부해봤습니다. 2020년 평균 가구 4인, 월 소득 520만원, 주거비 85만원 16.3%, 식비 95만원 18.2%, 교육비 78만원 15%, 의료비 22만원 4.2%, 통신비 15만원 2.8%, 보험료 35만원 6.7%, 교통비 18만원 3.4%, 기타 72만원 13.8%, 합계 420만원 80.7%, 저축 가능액 100만원 19.2%, 2024년 평균 가구 4인, 월 소득 548만원 5.3%, 주거비 127만원 23.1%, 49.4%, 식비 148만원 27%, 55.7%, 교육비 112만원 20.4%, 43.5%, 의료비 38만원 6.9%, 72.7%, 통신비 22만원 4%, 46.6%, 보험료 49만원 8.9%, 40%, 교통비 25만원 4.5%, 38.8%, 기타 43만원 7.8% 줄어듦, 합계 564만원 102.9%, 저축 가능액 마이너스 16만원 적자, 소득은 5.3% 올랐는데 지출은 34.2% 올랐습니다. 누가 이 돈을 가져갔을까요? 임대료 승자들. 2023년 주요 건물주 10인 임대 수익 합계 8,700억 원, 1인당 평균 870억 원, 식품 승자들. 2023년 상위 세계 식품 대기업 영업이익 합계 4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32% 증가. 교육 승자들. 2023년 대형 교육 플랫폼 3사 매출 합계 1조 8천억 원, 전년 대비 47% 증가. 통신 승자들. 2023년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 5조 7천억 원, 요금제는 그대로. 이익은 23% 증가. 이건 1단계 함정입니다. 1단계 고정비 인상 미끼.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가 조용히 오릅니다. 한 번에 5만원씩 고지서로만 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생활비 압박 올가미. 식비, 교육비, 의료비가 급등합니다. 선택 아닌 필수 항목들입니다. 먹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3단계 소득 동결 덧. 경기가 어렵습니다. 임금 동결, 성과급 삭감, 승진 적체. 이직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연봉 깎입니다. 창업하려 해도 초기 자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국회는 뭘 했을까요? 2021년 생활물가 안정특별법 발의 계류, 2022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발의 부결, 2023년 필수생활비 공제 확대 법안 보류, 2024년 중산층 지원 특별법 발의 논의 중 4년 동안 통과된 법안 연건. 이건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원, 프리랜서, 공무원, 교사, 고정비와 싸우는
모든 4050대의 현실입니다. 아버지는 이 구조를 알게 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었구나. 시스템이 날 포기한 거였구나.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25년을 일한 사람이 왜 딸의 등록금도 못 내야 합니까? 하루도 안 쉬고 출근한 사람이 왜 적금을 깨야 합니까?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여행 포기한 사람이 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건물주는 연 870억을 멉니까? 대기업은 4조를 멉니까? 통신사는 5조 7천억을 멉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의 월세 20만원 인상해서 옆집 아저씨의 식비 37만원 증가해서 가게 주인의 원가 180만원 폭등해서 부장님의 학원비 50만원에서 우리가 낸 겁니다. 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새벽 6시 30분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오는데 주말에도 회사 일 생각하는데 딸아이 학원비 아끼려고 제가 수학 가르치는데 그런데 왜 빚을 지고 있어야 합니까? 25년을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회사에 민폐 끼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한테 아빠가 등록금을 못 내겠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 나쁜 아빠인가요? 무능한 가장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건가요? 5초 침묵.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의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25년을 일한 보람이 빚 347만 원입니까? 평생을 가족 위해 희생한 대가가 딸의 눈물입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출을 줄여야죠. 이미 줄일 만큼 줄였습니다. 월세는 못 줄입니다. 밥은 먹어야 합니다. 아이 학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수입을 늘려야죠. 52세 과장이 이직하면 연봉이 깎입니다. 부업을 할 시간과 체력이 없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면 월 40만 원. 건강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죠. 4년간 관련 법안 통과 연건,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길들은 있었습니다. 사례 1지역 품앗이 교육 모임 경기 수원 같은 아파트 학부모 8명이 모였습니다. 각자 잘하는 과목 하나씩 맡아서 주말에 가르칩니다. 수학, 영어, 과학, 역사, 학원비 월 120만원 영원, 2년째 운영 중. 아이들 성적도 올랐습니다. 사례 2 직장인 공동구매조합 서울 강서 같은 산업단지 직장인 32명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식자재, 생필품을 공동 구매합니다. 월 식비 148만원, 102만원, 31% 절감, 1년째 운영, 조합원 87명으로 확대, 사례 3 중소기업 복지 자율 설계 부산 해운대, 직원 45명 중소기업이 선택했습니다. 임금 동결 대신 자녀 교육비 회사 지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30만원, 대학생 자녀 학기당 200만원, 14명 직원이 혜택, 이직률 38%, 7%. 당신도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동네 품앗이 모임 찾기, 네이버 카페 우리 동네 교육 품앗이 검색, 또는 직접 만들기 3가구만 있으면 시작 가능. 2. 불필요한 고정비 재점검, 통신비 요금제 변경 월 평균 1만 8천원 절감, 보험 중복 가입 해지 월 평균 3만 2천원 절감, 구독 서비스 정리 월 평균 2만 4천원 절감. 3. 직장 복지 개선 건의, 익명 게시판이나 노조를 통해 자녀 교육비 지원 또는 생활 물가 수당 건의. 10명이 모이면 회사도 검토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파트 학부모 5명과 함께 품앗이 수학교실을 준비 중입니다. 시작한 지 3주. 아직 학원비는 그대로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해보는 거니까요. 누가 알아요.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통장 잔액 63만원, 딸의 등록금 고지서 311만원, 회사 화장실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그가 지금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아파트 커뮤니티실에서 중3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명의 학부모가 함께합니다. 각자 한 과목씩. 아직 학원비 절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 달에 겨우 8만원. 하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애들이 아빠 설명이 학원쌤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25년 회사 생활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등록금요?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결국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이자 없이 2년 나눠 갚기로. 빚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 1.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1초면 됩니다. 선택 2.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저도 지금 3초면 됩니다. 선택 3.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월급 348만원으로 5년간 3천만원 모은 4인 가구의 비밀을 다룹니다. 5초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20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20분이 누군가의 25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빠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안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 먹여 살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노후에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감사합니다.